해외 확장성이 문제였는데 이것들도 좀 보강이 많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규제와 그리고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거 정도를 제외하면은 뭐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죠. 특히 네이버는 뭐 거의 그냥 머스트 아이템이라고. 지난번에 나오셔서 얘기해 주셨던 좀 회사들을 우리가 한번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6월 달에 촬영도 오셨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워렌 버핏이 한국에 투자를 한다면 이제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종목이 그때 얘기해 주신 게 신용평가 뭐 결제 보험업에서 뭐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든가 메리츠 화재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메리츠 화재는 그 이후로 주가가 한 2배 정도 올랐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실적도 증가했고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 때문에 그게 이제 두 개가 다 이게 시너지를 일으켜서 주가가 좀 빨리 올랐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평가고요. 여전히? 예, 여전히 저평가지만 그때는 너무 저평가해서 사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보험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서 그냥 이거는 뭐 지금 이렇게 접근하시라 이런 얘기보다는 어쨌든 아무리 보험주 좀 올드한 산업이더라도 숫자가 잘 나오고 주정책이 가미되면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도 있다. 예, 게다가 지금처럼 금리 사이클이 좀 우호적인 환경에서는 이제 너무 백미러를 보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금리 상황이 워낙 오래됐으니까 이제 금융은 안 돼. 이랬는데 올해 생각보다 은행, 보험 이런 데 퍼포먼스 좋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한번 경험을 좀 해보시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은 나이스 정보통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습니다. 실제로 하반기부터 다시 이제 거리두기를 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해지셔가지고 이제 다닐 거 다 다니고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신용카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잘 나왔었어요. 위드 코로나는 또 가속화가 됐고요. 그래서 결제 건수도 늘고 시장 점유율도 그 안에서 늘어나고 그리고 여기가 오프라인 밴뿐 온라인 밴 그리고 피지 사업 이런 누가 보더라도 되게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뭐 배민 배달시키면은 그 뒤에 붙어있는 결제 카카오페이 뒤에 붙어있는 결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 성장은 예전처럼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프라인 회복되니까 이제 드디어 좀 올라올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다시 좀 그 기대가 꺾여서 다시 이 상승은 내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밴 사업, 결제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상황에서 그 역성장을 안 했거든요. 성장을 했거든요. 그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더 싸진 거죠, 사실은. 싸진 상태에서 내년을 보게 됐고 지금 남아있는 변수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이제 결정하는 게 이제 남아있는데 그럼 이제 영향을 같이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거를 좀 이슈를 좀 보고 있는. 예, 그게 좀 기대보다 많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혹은 비용을 전가했으면 좋겠다. 대표님은 너무너무 쌉니다, 사실. 주식 투자하시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뉴스를 웬만한 건 다 알겠어요. 이게 다 관련이 있으니까 사실은. 제 좀 병인데. 이게 병인데 5% 저희 신고해 놓은 것 지금 오랫동안 주가가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메일 유업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저희 집 냉장고 열면 거의 메일 유업 5.68%가 쇼케이스 수준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라도 산다. 오늘 아침에도 아몬드 브리즈를 2컵을 들이키고 왔는데 그거 메일 유업 거였어요? 예, 아몬드 브리즈. 그거 맛있던데. 네, 그거 괜찮습니다. 예. 혹시나 메일 유업에서 PPL 되면 저희 받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도 그 밥 먹고 결제할 때 거기 나이스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러면은 제가 나이스 정보통신 쓰는데 동행한 분한테 심지어 이제 어제 저녁에도 결제하면서 그 얘기를 나이스 지분 정보통신도 지분 7.58%. 예. 근데 참 이것도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이게 꼭 내 회사라고 제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몰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제가 투자할 때 대부분 재미 중에 하나고요. 리서치에 도움이 되는데 너무 또 집착하면 이게 또 판단을 좀 그르칠 수 있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각 종목의 담당들이 있거든요. 저희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담당 애널리스트의 객관적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보거나 이 친구들이 이제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제가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려고 다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대표님은 자제를 하고 그런 그 아몬드 브리지라든가 그다음에 그 카드 결제하든 그런 거 보면 약간 순수한 약간 투자자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정말 그래도 가치 투자 뭘 하더라도 약간 사고 파는 어쨌든 평생 가져가진 않으니까 사고 판다는 느낌을 좀 더 많이 받으면 대표님이 약간 그래서 좀 내가 주주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피터 린치로 주식을 배우고
버핏의 코카콜라 사례를 가지고 아 나도 한국에서 코카콜라 같은 걸 찾아보고 싶다 이랬는데 마침 네. 몇 개 종목이 잘 돼서 그게 저한테 하나의 성공 방정식 그리고 이제 잘 되니까 이제 그 기술들을 제가 이제 연마를 좀 해온 거죠. 그러면서 제가 소비재에 좀 많이 투자를 하는 그쵸. 그리고 제가 그 기업들이 저한테 이제 사기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게 B2B 회사인 경우에는 그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소비재는 이제 뻥치면 그걸 이제 가려낼 수가 있거든요. 뭔 소리냐 갔더니 편의점에 너희 제품 있지도 않던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네. 그래도 제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마음이 편해서 네. 개인 취향인 것 같습니다. 아. 또 지난번 촬영 때 만약에 워렌 버핏에게 내가 뭔가 추천해주고 싶은 종목 관련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동국제약이랑 FNF, 한솔케미칼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이것도 중간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로 FNF가 미친 듯이 올랐던 것 같아요. 예. 한솔케미칼도 좀 올랐던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네. 했죠. 그 다음에 동국제약은 수르륵 네, 내려갔던 많이 것 같기도 빠졌죠. 하고. 네네네. 예. FNF는 사실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희의 수익률의 근간이 됐던 올해 히트 종목이죠, 사실은. 올해 엄청 올랐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선상에서 네. 저희 애들은 설마 옷의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설마? 네. 어제도 어디시죠? 어제도 이게?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같이 나가는데 네.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디스커버리. 아. 네. 그리고 이제 MLB. 아. 네. 롱패딩 사달라 그래서 네. 너의 선택권은 하나밖에 없는데 괜찮겠냐? 괜찮다고 그래서 옷은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 다만 브랜드는 정해져 네, 있다.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사실은 제가 집중했던 회사였고요. 제가 SBS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인식과 이 회사의 실체 간의 괴리가 가장 컸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상승률도 그만큼 높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FNF는 실제로 많이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 올해 사실 시장 전체를 네. 통틀어서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으로 발돋움을 하게 됐고요. 네. 한솔케미칼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 종목은 또 많이 오르기도 해서 올해는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네. 올해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려서 뭐 FMF도 그렇고 한솔케미칼도 그렇고 뭐 내년을 여전히 기대하게 만든 요소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주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이게 하반기 들어서 네. 더더욱 그 단기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나와도 그러니까 SBS 같은 경우도 3분기 영업이익이 800억이 넘게 나왔거든요. 시가총액이 8천억입니다. 800억 넘게 나왔는데 피카웃 이러면서 쭉 빠졌거든요. 네.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어땠겠습니까? 박살이 나는 수준이었는데 동국제약이 그 일시적 실적 저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전해에 인사들 가격 인상을 하면서 가수요가 있었거든요. 좀 베이스가 높았었어요. 거기다가 코로나 영향도 좀 받았고 거기에 이 회사가 이제 조영제라는 거를 만들어서 네. 유통을 하는데 네. CT 찍을 때 네네. 이렇게 건강검진하면 이렇게 주사 맞으면 되게 뜨거운 느낌이 나는 거 있습니다. 네네네. CT가 그냥 찍으면 나오는 게 아니고 네네. 조영제란 주사를 맞아야지 네네. 이게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건강검진도 저 계속 는다고 보니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한 거죠. 네.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은 장내시할 때 동국제약 프로포폴 맞고 잠들고 이제 내시경 끝나면은 깨고 네. 그리고 CT 할 때 조영제, 동국제약 조영제 맞고 찍고. 네. 근데 이게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고 봤는데 건강검진 매년 받으시겠어요? 저는 뭐 그거는 장례시가 힘들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물어는 봅니다. 어디 거요? 네, 어디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처음이라고. 어디 프로포폴입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프로포폴 되게 뭔가- 마약류이기 때문에. 이상한데. 오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조영제가 그 공장 이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훨씬 네. 이익률이 좋아지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회사가 조차고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합치고 넓히고. 근데 공장을 옮기는 동안 생산에 차질이 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저하돼서 네.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그 실적 전후로 해가지고 많이 빠졌는데 저는 뭐 회복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가 슬럼프 네. 겪을 때 사는 게 네. 뭐 가치 투자의 정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 10월 아마 그때가 김 작가님이 처음 나오셨을 때 같은데 네. 그때 골프가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스포츠가 될 것이다. 딱 정확하게 이벤트를 하셨는데 이야 정말 완전히 이런 뭐 난리가 난리도 없었죠? 난리가 아닙니다. 예. 저는 정작 골프를 많이 치진 않습니다만 골프 산업 골프 지금도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사이 너무 좋아지긴 했지만 사실 뭐 작년 올해 좀 특수한 상황이었죠. 네네.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 이 속도로 갈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제 국경이 열리면 해외로들 많이 골프 치러 가실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들 나가세요.
하지만 네. 골린이 분들이 국경 열렸다고 해외 나가서 골프를 칠까? 아니요. 아, 골린이 저는- 분들은 그렇지 않죠. 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진짜 골프 좋아하시는 분. 네. 그리고 골프 어쨌든 입문을 했는데 바로 끊는다도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유입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겠죠. 그래서 더 큰다기보다는 유지가 될 거고 여전히 소비의 중심축은 젊은 층과 여성층. 젊은 층. 예. 특히 이제 골프 우류는 여성층이랑 관련이 많고 저는 스크린 골프는 젊은 층이랑 관련이 좀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요즘 이제 51시간이라 야근 많이 안 하시니까 네. 그냥 골프 좀 하는 친구들이랑 가까운 데가 스크린 치고 맞아. 아무래도 뭐 스크린은 남성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쵸. 요즘에 스크린 골프에서 짜장면 얘기하고. 뭐 미팅도 하고 뭐 이런 데는데. 어.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공간, 그러니까 접근성이 되게 좋은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골프가 짜장면이라고 하면 스크린 골프 짜파게티 같은 건데 또 심지어는 짜파게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를 더 재밌어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실 정도로 뭐 그런 나름대로 이제 강점이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젊은 층 그리고 여성층은 이제 골프 의류 소비하고 골프 얘기. 이제 여성층은 다 그런 것인 건 아니겠지만 네. 남성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지 않는? 예, 뭘 해요? 그러니까 나인홀 치고 옷 갈아입고 어. 다시 나인홀을 치고. 근데 골프보단 사진 찍는 데 더 관심이 많고 왜 그렇게 하죠? 왜 옷을 갈아입어요? 인스타에 올려요. 네. 중요하지. 예, 이거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죠. 예. 아시죠? 그 저기 사진 찍기 전에 그 음식에 손대면 안 돼요. 그치. 예. 그치. 먹으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남기러 온 거니까. 인스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뭐 새로운 소비층이 이제 스크린 골프와 의류 소비를 중심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차피 저희는 필드 골프 쪽에 투자하는 건 아니라서 예, 그 두 근데 축을 보고 있습니다. 필드 골프가 아닌 뭐 스크린 골프나 그 관련된 뭐 골프존 같은 경우 보니까 지나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지금 비싼지 안 비싼지 좀 판단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차트만 봤을 네. 때는 많이 올렸죠. 저희 기록이 뭐 올해 높은데. 수익률을 견인했던 대표적인 네. 뭐 작년 10월에 얘기를 했으니까 뭐 네. 얼마 많이 좋게 보고 샀겠습니까? 네. 예. 지금은 괜찮은 건가요? 이 정도 올랐은 거는 진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거긴 하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네. 저도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거부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른 데에는 기업 가치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둘 간의 괴리가 얼마가 나는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게 결국 좀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좀 차이가 나는 지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충분치 않다고 보는 게 일단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주가가 오른 것만큼 예를 들면 뭐 2년 전에 김작가 TV 주가가 10,000원이었는데 네. 그때 구독자가 대략 2년 전이요? 예, 2년 전이면 6만 명. 6만 명. 지금 이제 100만 명이시니까 16배 성장을 하셨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때 10,000원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10만 원이 됐어요. 네. 10배가 올랐어요. 네. 그러면 싼 건가 비싼 건가? 여전히 싸다고 볼 수 그쵸. 있는 거죠. 기업 가치가 올랐으니까. 그쵸. 게다가 16배가 올랐는데 10배 오른 거잖아요. 그럼 또 괴리가 더 낮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구독자 수를 안 보고 차트만 보여주면 비싼데? 김작가 TV 주가를 못 사겠죠. 10배나 올랐는데. 너무 비싼데? 예.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으려면 비유가 좋은데요? 기업 가치의 증분을 알아야 되는데 골프존은 그 이상의 증분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골프 시뮬레이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창업 수요가 여전히 많아요.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골프만한 또 수익을 보장하는 게 없거든요. 특히 건물주분들이 골프존을 많이 하세요. 맞아. 되게 건물주분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네. 건물주들이 아무래도 그런 공간을 스스로의 의지로 확보하기가 좀 더 쉽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잘 알고 왜냐하면 이용자를 쓸 가능성이 높고요. 그 정도 되면 골프를 건물주분이시니까. 예. 그리고 본인도 좀 치고 근데 내가 손이 없으면 내가 치지 뭐. 그리고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건 아닙니다. 뭐 식당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시기 때문에 또 창업 아이템으로 또 고민을 하고 그래서 골프존 많이 보급이 됐고요. 네. 그리고 골프를 여기서 치면 인당 라운드당 돈을 골프존 본사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계가 많이 깔리면 당연히 라운드 수가 늘고 게다가 또 최근처럼 골프가 붐이 부니까 뭐 그냥 예약해야 되는 수준이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라운드 수 많이 늘고 그러니까 본 사업도 잘 됐고 네. 사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네.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GDR이라는 이 골프 레슨 사업이 너무 큰 적자를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적자가 시간이 지나면 좀 해소가 될 거다. 그 똔똔만 해도 좋겠다. 네. 그러면은 순식간에 200억 적자가 0이 되면 200억이 추가로 이게 붙는 거니까 그 정도의 아주 소박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골프붐과 함께 골프 레슨 시장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이 됐어요. 빠른 시기에. 레슨 찾기 힘드다.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하나가 이제 그냥 문제아가 제발 집에만 돌아와줘 뭐 이런 심정이었는데 집에 있는 거지. 이제. 얘가 갑자기 연예인이 된 거죠. 막 쇼미더머니 나가가지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추가로 붙게 됐고 네. 이 골프존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내수 산업. 내수의 1등 인정. 근데 외국에서는 안 되잖아. 외국에는 방 문화도 없고. 그리고 예전에 중국이나 미국에 진출했는데 별 성과가 없었거든요. 나가도 안 되네 이랬는데 중국에 진출하는 방식을 조인트 벤처로 바꾸면서 네. 현지랑 합작을 하게 되면서 지금 기계 납품 실적이랑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도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을 때는 별로 이제 기대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기대를 걸어볼 만한 해외 합작 이제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붙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 여전히 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이 가치 투자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가치 투자자분들이 확실히 비싸진 않는 기업으로 사시는 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최소한. 최소한. 예. 그걸로 벌든 안 벌든 네네. 이분들은 잃어도 크게 잃지는 않을 것이다. 믿음이 그렇죠. 있는데 예. 현재 가장 저평가된 분야 네. 어디 보고 계세요? 저평가된 산업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네. 형태라고 보면은 저는 지주회사가 정말 많이 싼 지주사. 것 같습니다. 물론 싸다고 다 오르는 거는 아니고 그 안에서 골라야 될 텐데 네네. 지주회사가 많이 생겼어요. 이제 심지어 이제 포스코도 지주회사가 되지 네네. 않습니까? 포스코 말고는 어디가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주사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 SK. SK. 네, 저는 이제 지주회사 중에서 제일 잘하는 대장주가 이제 SK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SK 그리고 뭐 LG. LG. 하나도 완전히 지주회사 아니죠. 지주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주회사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 지주. 예. 그런 이제 회사들부터 이제 작게는 뭐 한라홀딩스 이런 중견 기업들, 뭐 심지어 메일유업도 메일홀딩스라는 회사가 있고, 홀딩스 생각보다 많습니다. 휠라도 휠라홀딩스. 네. 생각보다 많아졌거든요. 홀딩스가. 그래서 고를 수 있는 폭은 많은데 공이 대부분 많이 싼 것 같습니다. 이유가 당연히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지주회사 형태지만 지주회사의 단점은 적고 장점은 좀 많은 거를 골라서 사야 되겠죠. 저는 슈퍼게임이 거기 박영욱 대표님도 네. 지주사가 굉장히 싼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너무 싸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HDC라고 네. 현대산업개발의 네. 지주회사가 있는데 네. 그거 대차대조표 열어보면 네.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막 집에 가면은 막 금덩어리 있고 막 건물주에 막 그러고 있는데 네. 막 밖에 나가면은 밖에는 비리비리하고. 예, 밖에 나가면 뭐 대접도 못 받고 약간 네. 이런 느낌. 그리고 주요 섹터 몇 개만 좀 한번 진단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네이버, 카카오 속해 있는 좀 인턴 섹터. 최근에는 카카오는 굉장히 분위기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네이버도 뭐 크게 뭐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네이버 카카오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그냥 크게 고민하지 않고 접근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오.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잘 하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고 해외 확장성이 문제였는데 이것들도 좀 요즘에 보강이 많이 되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규제 정도만 신경 쓰면 돼. 규제와 그리고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거 네. 정도를 제외하면은 뭐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죠. 특히 아마 이제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이제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네이버는 뭐 거의 그냥 머스트 아이템이라고 보셔야 될 진짜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회사 만나보고 회사 하는 거 보면 네. 상당히 아니야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니까요. 대표님은 이거보다 뭐 작은 종목 중에서 훨씬 좋게 보신 것들이 많이 관심은 없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이런 쪽이 네이버 카카오들이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좋은 분야고 잘하고 있고 네. 경쟁력도 있고 좋은 인재들도 많이 가고 있고 리더십도 뭐 여전히 사업적인 스케일이나 네. 뭐 이런 것들 상당히 노회한 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권유를 드리자면은 네. 이제 인터넷도 이게 다는 아니고요. 뭐 찾아보면 뭐 이것저것 더 있습니다. 그쵸. 예, 작은 회사들도 있고 재밌는 회사들도 있고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작년 올해 저희 성과에 좀 도움을 많이 줬던 종목인 아프리카 TV 같은 뭐 회사도 있고. 시총이 조가 넘더라고요.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아프리카 TV가. 저도 아프리카 TV 상당히 좋아하고 투자를 좀 많이 했었는데, 뭐 지금은 거의 뭐 제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좀 간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정말 우연찮게 아프리카 TV에 굉장히 높은 분 중 한 분을 만나 뵐 일이 있을 뻔 했는데, 네. 그때 한 번에도 만나 뵐 걸. 예. 그러면 내가 아프리카 TV 주식을 샀을 수 있었어. 관심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치지 않으려면은 조금 인터넷도 뭐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네.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아프리카 TV가 대표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원티드 랩 같은 이거는 이제 인터넷 베이스의
채용 사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AI 매칭을 해주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않았지만 계속 관심 갖고 볼 만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에세플러스에서 5% 신고한 예, 회사죠. 그러니까 저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5%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길을 끌 만한 요소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전부터 보던 사람이나 HR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채용 시장에 계속 관심이 있었었고요. 지금 S플러스는 S플러스 자산 운용사 말씀하신 거죠? 네네. 강만채 회장님. 예. 강만채 회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한 가지 대표님 좀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 살짝 긴장하신 느낌이 드는데 예. 저한테는 큰 어르신이라. 그러니까 저 눈치챘어요. 굳이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되겠니? 강만채 회장님이 예. 테슬라를 예. 굉장히 좋게 보시더라고요. 예. 저는 또 너무 좋게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는데 예. 왠지 최준주 대표님은 예. 적절한 제어를 해줄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걸 보고도 해석이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테슬라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게 된 게 모델 3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3의 품질과 평가와 가격대와 이런 생산 능력 이런 걸 보면서 저는 테슬라를 나누는 게 모델 3 이전과 이후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히트 상품적인 관점에서 저는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데이터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OS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장해서 해석을 하시는 분이 강 회장님이신데 저는 그거에 그렇게 크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소비재로서의 테슬라를 보면 생각을 바꿨는데 좀 안 좋게 보던 거에 좋게 바뀌었다는 거는 같지만 관점이 좀 다르고 각자 보이는 게 좀 다른 것 같고요. 강 회장님은 제가 2001년도에 처음 뵀으니까 2001년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참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강방찬 회장님 말씀은 한 4, 5년 정도 지나잖아요. 다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 영화 제목 중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고 알죠. 그래서 강방천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고 진짜 깜짝 놀래는 해안을 가지신 분입니다. 강방채님 상상력. 다만 이게 보통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제 섬에 살면서 맞아. 라디오를 계속 들으셔야 생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자란 테레비 보면서 자란 저희들은 그 능력은 그 대부분 없는 걸로 예. 어쨌든 여러분 이 테슬라에 대한 이제 예. 또 두 분이 각자의 다른 관점. 저의 다 받아들여야 방식은 된다. 이제 저는 보통 사람들도 저 같은 보통 사람은 충분히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영상 보고 내일 예. 회장님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 섹터 쪽은요. 저 2차 전지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게 한 3, 4년쯤 된 것 같습니다. 진짜 빨리 보셨다. 산업의 성장이 명확해요. EV가 늘어날 거고 2차 전지 당연히 늘 것이다. 너무 명약 관한 일이어서 이거는 명확한데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기억이 있는 게 뚱뚱한 모니터가 얇은 평면 모니터로 바뀌는 건 2000년대 초에 누가 봐도 명백한 미래였습니다. 네. 당연히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돈을 번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때 저 한창 막 뭐 동서 사고, 롯데 칠성 사고 이럴 때 그때 시장의 화두는 지금 같은 2차 전지 화두 LCD 부품주였거든요. 근데 LCD 부품주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많은 돈을 벌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런 데도 딱 돈을 많이 벌었다는 느낌은 아니고 여전히 러닝머신을 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있다 보니까 이게 산업이 낸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게 아니구나 라는 교훈을 당시에 제가 얻었고요. 그러면 이거를 놓치긴 아까운데 이걸 어떻게 올라탈 수 있나. 그래서 저희 회사의 해답은 그냥 소재주를 사자는 거였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를 사자. 근데 2차 전지 소재도 채택이 안 되거나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 하면서 2차 전지도 추가로 하는 데를 사면 훨씬 마음이 편하겠다. 사실 그래서 한솔케미칼 같은 거를 샀던 겁니다. 그게 저희의 답이었는데 뭐 소재주 같은 경우 올해 되게 많이 올랐죠 사실은. 그렇죠. 지금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봐야 되는 산업임은 분명하죠. 명확합니다. 산업은 가는 예, 그렇죠. 저도 전기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변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명약관은 누가 돈을 벌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교함을 발휘해 보자. 그리고 저 같은 가치투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예측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 경우의 수에 걸쳐 있는 투자 대상을 더 좋아한다. 예, 그게 저희의 관련된 종목들의 픽이었습니다. 전기차를 타보니까 내연기관으로 다시 돌아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진짜. 예, 뭐 진동이라든지 어떤 그쵸. 가속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다시 돌아가기 힘들겠구나. 그냥
최후로 내연기관 끝까지 타시다가 전기차 넘어오시겠지만 네. 전기차 일단 타시면 저는 돌아갈 수는 없다.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돌아갈 수 없는 자동차 섹터, 현대차 기아. 아, 이거는 참 저희가 네. 트레이딩을 네. 저희가 막 현란하게 하는 편은 아닌데 네. 이거는 참 바닥에서 저희가 사가지고 제 최초로 김작가 TV 나왔을 때 아마 현대차가 시장의 인식과 네. 실차가 가장 차이가 크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맞아요. 그때 사서 애플카 나왔을 때 대부분 팔았으니까 정말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묘하게 좀 네. 맞췄던 어. 좀 그 이후에는 비중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 인식의 갭이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 이제 생산량 이제까지 줄어드는 바람에 네. 반도체 이슈가 있었던 거죠.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관심을 조금은 늦추고 있었는데 이제 생산량 증가가 다시 될 것 같거든요. 내년에는 대형주 중에서는 제가 가장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섹터 다시 봐야 될 것 같다. 내년 회복이 좀 명확하다. 네. 예.